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신뢰, 평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누군가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낸 일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화려한 삶을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 언론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재벌가 파티에 참석하는 것도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정부가 주도한 국가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개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디가 앞으로 뜰 곳인지, 어디가 서서히 무너질 곳인지를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예측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숫자 안에서 도시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 그게 이 남자 김도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도윤은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조원의 개발 이익을 미리 읽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황금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실패, 내부 신뢰 붕괴, 언론의 공격, 회사 기밀 유출의 누명까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그 남자가 가장 마지막에 마주한 건 두 마리 작은 말티즈였습니다.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너희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늘 이야기는 조용히 살던 한 남자가 철저하게 설계된 덫에 걸리고 그 덫을 스스로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배신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영상 끝날 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도윤, 나이는 38, 대기업 그룹의 전략기획팀 이사입니다. 도윤은 재벌 2세입니다. 아버지는 대형 그룹의 회장이고 형제들은 각자 계열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보다 숫자가 편했고 화려한 자리보다 조용한 서재가 익숙했습니다. 재벌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출근하면 전략기획팀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식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사내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집 아들 맞긴 한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도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실망했고 그래서 그는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워준 건 두 마리 말티즈였습니다. 아톰아, 아자야, 오늘도 우리끼리야. 아톰과 아자. 도윤이 3년 전에 데려온 두 마리 말티즈입니다. 아톰은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고 아자는 조용하고 도윤 곁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도윤은 이 둘에게 밥을 줄 때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둘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인물 최강우, 나이는 55, KD벨롭먼트 대표입니다. 최강우는 서울에서 도시개발로 수조 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개발기획사 대표지만 그 뒤에는 정치권과 금융권을 아우르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회공헌 행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강우는 절대 직접 손을 쓰지 않는다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도윤이 가진 데이터 그거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그가 도윤을 노리기 시작한 건 도윤이 과거 국가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던 분석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예측한 구역들이 실제로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최강우는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데이터를 손에 넣으면 서울 전체의 개발 이익을 선점할 수 있다고. 세 번째 인물 서윤, 나이는 35, 투자 컨설턴트입니다. 서윤은 첫인상부터 남다른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말은 적게 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업계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로 통합니다.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실적도 꾸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윤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강우에게 자금을 빌렸고 결국 갚지 못하면서 서윤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도. 최강우는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조용히 접근했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빚은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다. 대신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서윤은 그게 얼마나 깊은 수렁인지 알면서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야. 나도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사건은 어느 봄날 오후 도윤이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투자 세미나에서 시작됩니다. 도윤은 원래 이런 자리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악수하고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 그는 행사 내내 구석에 서서 시계만 봤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 틈에서 한 여자가 도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아까 도시 데이터 분석 얘기하신 분 맞으세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거기서 대화를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질문이 달랐습니다. 겉핥기식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물어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해하셨어요? 사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윤은 자기도 모르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세미나장이 텅 비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면서 서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투자 관련 메시지, 그 다음엔 짧은 통화, 그리고 어느 날은 점심 약속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벽을 치면 한 발 물러섰고 도윤이 조금 열리면 그만큼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산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아지들이랑.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도윤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이른 아침 도윤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두 사람은 아톰과 아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자는 처음 보는 서윤에게 잠깐 경계하다가 금방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톰은 처음부터 서윤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얘네 진짜 너무 귀엽다. 이름이 아톰이랑 아자? 잘 어울린다. 원래 사람보다 얘네가 훨씬 낫거든요. 이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신을 안 해요. 서윤은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연락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자신의 서재에서 서윤과 함께 앉아 개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 3년 안에 가격이 2배는 오를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이랑 다르게 정확해요. 서윤은 그 말에 살짝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조용히 켰습니다. 이상한 일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팀 내부에서만 공유했던 개발 예정 구역 정보가 어느 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경로를 추적했지만 출처는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구역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 법인은 최강우와 직접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부로 나간 거죠? 이 자료 열람 권한 가진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근히 도윤을 향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기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이 터졌습니다. 도윤이 반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투자 프로젝트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갑자기 엎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도윤 씨. 갑자기 위에서 다른 파트너랑 진행하라고 해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위에서요. 어디 위요? 그건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출근해서 메일을 열었을 때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 2세 K그룹 전략이사 내부 정보 유출 의혹, 개인 이득을 취했나? 익명의 제보, 출처 불명의 자료. 그러나 내용은 기묘하게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도윤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런 걸 흘린 거지? 그날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지나갈 때 대화를 멈추는 사람들, 눈을 피하는 동료들, 갑자기 바빠진 임원들, 그 모든 것이 도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이미 고립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실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도윤아, 이사회에서 결정 났다. 당분간 직무에서 빠져라.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면 밝혀낼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밖에서 다 봐버렸어. 언론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고 일단 네가 빠져야 불이 꺼져. 그러면 제가 한 것도 아닌 일에 제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도윤아, 지금은 그게 맞아. 도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오면서 복도 창밖으로 서울 하늘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비서가 짐을 박스에 담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그 짧은 순간이 도윤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톰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발로 조금씩 다가와서 도윤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자는 그 옆에 붙어서 도윤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둘 다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무서웠니? 솔직히 나도 무서워. 도윤은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확하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다. 누가? 왜? 나를? 그 질문이 도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도윤은 그 다음 날부터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 혼자 움직인다. 세 번째,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SNS에 지쳐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잠시 쉬어가려 한다는 짧은 글과 함께 지인들에게는 당분간 연락이 힘들 것 같다고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끝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도윤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튼을 완전히 치고 노트북 3대를 동시에 켜놓고 국가 프로젝트 시절 자신이 만들었던 원본 데이터 파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클라우드 깊숙한 곳에 암호화해서 숨겨두었던 파일들,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도윤은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시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마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 사람의 동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도윤은 오래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로. 도윤은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한강변 카페에서 보자고.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접근한 거죠.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게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닌 거 알죠? 저도 선택이 없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어떤 상황인지 들어도 될까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최강우에게 잡힌 약점,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빠져나올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간 과정, 그리고 도윤에게 접근하면서 느꼈던 죄책감. 당신이 아톰이랑 아자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로 멈추고 싶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한강을 바라보면서 여러 감정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최강우, 그 사람 건드리면 당신도 끝나요. 진짜로. 끝나는 건 이미 경험해봤어요. 익숙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면 나랑 같이 끝내요. 나 혼자보다 가치가 낮잖아요. 서윤은 도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렵다는 표정도 있었고 지쳐있다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처음으로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국가 프로젝트 시절 함께 일했던 전직 감사관 출신 선배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서윤은 최강우 측에서 진행했던 자금 이동 기록들을 하나씩 복원했습니다. 법인과 법인 사이에 숨겨진 자금 흐름, 실제 개발 수혜자와 공식 사업자가 다른 이중 구조, 도윤의 데이터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의 전체 타임라인, 그리고 도윤에게 기밀 유출 누명을 씌우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들. 자료가 쌓일수록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도윤을 끝까지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최강우가 준비한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투자자와 각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K-리버사이드 시티 프로젝트 공식 발표 행사였습니다. 최강우가 가장 공을 들인 수조 원짜리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최강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행사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발표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최강우도 무대 위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강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도윤은 준비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 운영자에게 연결 요청을 보냈습니다.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스크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도 유령 법인 구조, 내부 정보가 최강우 측으로 이동한 경로, 그리고 공공개발 데이터가 어떻게 사유화되었는지의 전체 타임라인. 숫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당장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료는 국내 주요 언론사 10여 곳의 메일로 동시에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윤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선배는 이미 수사당국에 공식 신고를 마친 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공공개발 데이터를 사적으로 유용한 위에 설계된 구조입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이 자료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행사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들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우를 향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 자리가 한 남자의 조용한 한마디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K-리버사이드 시티 프로젝트는 당일 즉각 중단 발표가 났습니다. 최강우는 특별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됐고 연결된 유령 법인들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도윤에게 씌워졌던 기밀 유출 누명은 공식적으로 해소됐고 직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도윤 씨 덕분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아톰이랑 아자 잘 부탁해요. 도윤은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아톰과 아자의 목줄을 챙겨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강 산책로, 아톰은 낙엽을 밟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아자는 언제나처럼 도윤의 발치를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쓰러뜨리려 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흔들렸던 신뢰는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톰과 아자가 여전히 그의 곁에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배신보다 무서운 건 조용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차분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우리 동네 비밀이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